안녕하세요. 전우자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사소한 것들부터 좀 자세한 것까지 좀 다뤄보고 있잖아요, 요즘. 그렇지. BMW E90 320i를 유지를 하면서 뭐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정비도 있었고, 많은 노력과 돈도 있었어요. 많은 뻘짓을 많이 했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현실적인 차량을 유지하는 방법. 현실적인 차량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 사실 계층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뭐 30대의 직장인이다. 뭐 그러면은 또 다른 차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내가 40대에 어느 정도 좀 그 위치에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새 차를 뽑고. 그렇지. 뭐 그렇게 사회의 분류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과정이 다 다르니까 기준점을 어디다 잡을 거냐? 저로 잡을 겁니다. 20대 카푸어. 자, 320i E90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시세가 대략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뭐 일단 크게 국산차와 BMW, 뭐 외제차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아무리 썩다리 차라도 부품값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유지 비용들이 높은 편이죠. 그렇지. 국산차 같은 경우는 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런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BMW, 벤츠, 아우디 뭐 기타 등등 여러 차종이 있지만 그 차량의 정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 보면 현대기아 뭐 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현대기아가 대부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기아 국산차라고 불리우는 현대기아 정비를 한다고 하면 뭐 웬만하신 정비사분들은 그렇죠. 경험이 많으시니까 눈 감고도 막 고치잖아. 네. 근데 BMW는 안 그렇더라고. 그렇죠.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자가 정비를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면 드는 비용이 웬만한 중고차 이거 한 대를 더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자가 정비를 하면서 가격을 대폭 줄인 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우리가 정비한 시리즈가 쫙 있지만 부품비가 얼마나 비싼 거야? 아, 부품비가 또 부품만 있다고 돼? 안 되죠. 공임이 들어가잖아. 공임이 들어가지. 그럼 그 부품하고 공임비 때문에 수입차는 힘들어, 비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거는 일단은 내가 차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BMW를 끌고 싶고 나는 새 차를 살 만큼의 그 능력은 못 되고 하지만은 20대인데 BMW 썩차라도 끌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한번 덜컥 사면은 정비 비용이 상상도 안 되게 많이 나온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비센터가 보급화가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정비소를 들어가든 대부분 공임비가 저렴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경쟁사가 많으니까. 근데 BMW나 뭐 벤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포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화가 덜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비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단가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단가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단가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품이죠. 발품. 발품이죠. 뭐 동호회 카페나 저번에 저희가 갔었던 그런 그 공업사, 유명한 공업사, 저렴하게 해주는 공업사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각 샵마다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다르고 또 정비하는 차량 또 부품 네. 뭐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하고 전화를 좀 해보셔야 네. 이게 제대로 내 차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기는 한 것 같네요. 자, 거기서 한 박자 더 뛰어넘어서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비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제가 부품 들고 가면은 공임만 받고 해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물어보고 발품 팔아서 갔는데 얼마나 싸지는 거야 이게? 뭐 이거를 영상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유입돼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며칠 전에 드레인 볼트 파손으로 인해서 오일팬을 교체를 한 적 있죠. 근데 그 오일팬의 순정품 가격이 62만 8천 원이에요.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직구로 해서 OEM으로 사서 그랬더니 가격이 16만 원으로 감축됐습니다. 근데 직구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직구를 해야 돼? 자, 이게 또 BMW는 리얼 OEM이라는 아주 귀중한 사이트가 있어요. 리얼 OEM. 네, 리얼 OEM이 어떤 거냐? 진짜 OEM이다. 리얼 OEM. 그래서 품번이 뜨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오일팬 직구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여기 위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리얼 OEM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일팬이 고장났어. 그러면은 한글로 오일팬을 검색해요. 그러면은 그 오일팬의 넘버가 쫙 떠요.
호환되는 부품도 쫙 뜨고, 그래서 그 상태의 그 넘버를 가지고 이베이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호환되는 부품들이 쫙 뜹니다. 어쨌든 좀 귀찮기는 하네요. 귀찮죠? 네. 예. 발품은 좀 파셔야 됩니다. 네, 발품을 팔아야 근데 됩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도 사실 재밌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 그렇죠. 흥미진진해서 내가 내 차를 이렇게 또 하나씩 바꿔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아 나는 이런 거 싫어. 나 그냥 뭐 편하게 차 타고 싶어. 네. 그러면은 상태 좋은 거 그런 차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좀 뭐 고쳐 나가고 싶다 하면 이 뒤로 계속 보시면 돼요. 히비고. 그렇게 해서 부품을 구입을 하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 쫙 뜨는데 아이 보면은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짝퉁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해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동호회 분들이나 자가정비를 주로 취미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품을 사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 네. 어떤 노하우가 있냐? 캐시 충분히 적립시켜 놓고 막 누르면은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노하우. 요즘 누가 캐시라는 말을 써요. 그런 거 안 해? 자, 부품 넘버를 조회를 한 다음에 이베이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쫙 뜰 거예요. 너무 많은 게, 수많은 게 막 떠. 그냥 중고 부품이라든지 새 부품이라든지 OEM이라든지 다 떠요. 그냥 똑같아요. 저번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판매자의 별점을 보셔야 돼요. 별점. 네, 이베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판매자의 평가가 있어요. 평점이 있고 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판매 내역이 많은 사람 순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한 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셔야 돼요. 한글로? 아니, 영어로요. 인터내셔널. 예, 팝하고 네, 팝하고 사용하셔서 내가 이 차에 이 부품을 설치를 할 건데 이게 호환이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베이에서 제공되는 내 차에 관련된 부품만 모아서 볼 수 있는 서칭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엔진이나 뭐 구동기 쪽이나 뭐 차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부품들을 구매를 하실 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절대 사지 않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왜?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외장만 사세요. 외장 꾸미는 거. 아 내장 성능에 관련된 이런 거는 네. 별로다. 별로죠. 왜냐면 검증된 제품도 없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있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파는 녀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짭이 많아요. 짭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봤거든요. 뭐? 그 오일기지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일기지 그 OEM으로 많이 팔아요.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헤라에서 나온 OEM 제품은 8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싼 거 사면 되지. 다음에 고장나면 또 바꾸면 되지. 또 바꾸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ECU가 고장난 분도 계세요. 그렇게 제품도 많고 한데 그럼 우리나라 부품들은 주문하면은 2, 3일 만에 오잖아. 얘는 얼마나 걸려? 사실 천차만별인 게 페덱스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진 택배나 뭐 로젠 택배 뭐 그런 택배사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요. 페덱스가 굉장히 빠르게 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UPS,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배송 업체가 있는데 페덱스 같은 경우는 증명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빨리 받으셨다고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UPS는 UPS 안에서 뭐 특송이 있고 뭐 이코노미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마다 좀 차이점 또 있고요. 또 그리고 부품을 주문했는데 배송 대행지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화물 택배 비용이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배편으로 보내면은 한 달, 2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의 배송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업체 배송에 따라서도 어디서 돌아와가지고 꺾어서 오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잘 이렇게 그 라인을 잘 정해서 오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잘 따져가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매를 하실 때 판매자가 어떤 배송을 쓰시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밑에 뭐 인터내셔널 shipping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애매하게 적어놨다. 그럼 판매자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답을 해줍니다. 오래된 차면 찰수록요 들어가야 되는 노력도 새 차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리고 또 발품 팔아야 될 것도 훨씬 많고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외국에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보려면은 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게 올드카 그리고 BMW 오래된 3 시리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입차, 10년, 15년, 뭐 20년 이렇게 된 중고차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건데 조언을 한번 해드리자면 네, 20대 카푸어 입장에서 조언을 한 말씀 감히 올리자면 발품을 판다는 건 공임 서비스 센터 가는 거에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아끼면서 내 시간을 더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내 시간을 소비해가면은 그 시간만큼 돈이 벌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울면서 정비소에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똑같은 어느 차나 그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차에 애정에 관심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자가 정비하면서 타는 게 가장 현실적이게 차량을 유지하면서 BMW 싼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현실적인 BMW 20대가 썩차라도 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는 제가 또 이렇게 말만 드리면 그렇게 비싸다는데 그 부품 빼고는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대표적인 부품들 국산 차랑 일일이 비교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비싼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자.